설 연휴가 지나고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환경 문제 이슈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 우려,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 보존 관련 소송 문제, 그리고 제22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문제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문제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협동사무처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박상현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 우려인데요. 지난주에 사업계획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난개발 우려가 있는 겁니까? 네, 2021년 8월 19일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원플러스 그룹이 이제 업무 협약을 하나 체결이 됐었습니다.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됐던 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시는 이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 해소를 위해서 시민 소통의 잔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 건축경관위원회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부산 진구청과 협의 정도만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황령산에 들어서는 인공 구조물은 이제 케이블카를 비롯해서 아파트 25층 높이의 봉수 전망탑 그리고 부산시 스스로가 개발 승인한 후에 사업 수정이 없어 이제 폐업한 스키돔을 해체하고 이제 그 자리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황령산 정상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경관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고 관련된 이제 과도한 조명 때문에 명금류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규모 개발은 이런 생물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1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황령산 정상부에 이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 부산 시민들의 공감대부터 먼저 얻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런 절차들이 이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수렴해 나가는 과정들이 조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 21년도에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부산시에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유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은 시나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냥 형식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환경영향평가하고 네. 도시계획위에서 이제 승인하고 건축경관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게 이게 조금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의 이제 결정 과정이 잘 알려지지 않고 시민들과 소통이 좀 전혀 잘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민들은 잘 위원회가 열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실제.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시민들과의 공감대, 소통 문제가 이번 사업 진행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 환경 이슈 중에 하나가 낙동강하구 철새도리지 인근의 대저대교를 시작으로 여러 이 다리들이 건설된다는 건데요. 환경단체에서 백조의 호수 보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작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수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동강 하구의 백조의 호수 하늘 연못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낙동강 하구가 그만큼 핵심 철새 도래지로 평가를 받는다는 소리겠죠. 네. 근데 여기서 백조의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멸종위기종인 큰고니가 특히 낙동강 하구를 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대저 엄궁 장락대교 건설로 인해서 이제 멸종 위기종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대저대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청 심의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이루어져서 올해 4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대저대교 건설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재판을 이제 신청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 이슈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낙동강하고 철새 도래지를 지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소송 이외에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소송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떠나서 네. 이번 소송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부실을 넘어서 거짓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알리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의 제도의 문제점과 이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될 자연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기회로서 조금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소송이 그런 의미가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대저대교 건설 뭐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입니다. 이 관련 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재 어떤 법안들이 올라와 있고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21대 국회에서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은 이제 국민의힘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의 법안이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네. 21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동 폐기가 되었는데 이제 해상풍력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반도체 특별법과 같이 민생 법안이라고 해서 17일 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제 19일 날 통과를 시킬 것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요. 네. 이 관련해서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거의 끝났다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 관련 법안들이 고리원전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고리원전에서는 건식 폐기물, 방패물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외의 진행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22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 법안들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22대에 올라온 특별법은 21대에 올라온 특별법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있고요. 네. 조금 후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이제 사용 외교연료 부진의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인데요. 네. 이게 사실은 계속 얘기했던 얘기지만은 이게 말이 임시 저장시설이지 이제 설계 수명이 지난 신규 핵시설인데요. 네. 이게 법으로서 이게 건설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시설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의 의견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공청회라든지 설명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유명무실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찌됐든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지역 특히 고리원전에 있는 지역은 뭐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후퇴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김성환 의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때는 고준위 방패물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하겠다라고 조항을 명시해놨어요. 네. 근데 22대 때는 이제 고준위 방패물 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제 이를 심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발의를 해놨거든요. 네. 이 원자력진흥위원회는 핵발전을 진행해야 하는 이해 당사자인데 이거 직접 심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네. 어찌됐든 특별법 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에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핵폐기물을 처리하려는 핵산업계 이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런 공간이 지역에서 또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는 거는 환경영향평가 때 저희가 지적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이거 심의하는 것은 참
공정성과 이제 객관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진행 상황에 어떤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피해 가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이라든지 환경 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수용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령산 유원지 난개발 그리고 백조의 호수 관련 소송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문제들은 각각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이런 사안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가 다르지만은 항상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이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번 이렇게 훼손이 되면 그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심하고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